제가 보기에 책을 왜 읽어야 하고 왜 만남이 중요한 거 같냐면요. 그 책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그러니까 배움은 제가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뭐라고요? 상당히 냉소적으로 반응하시네요. 반응이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반응. 맞아요. 반응 또는 생각, 거기에 대한. 그게 자기 삶의 주체자가 자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PT 선생님한테 PT 계속 안 받은 거. 비싸다. 어차피 기술은 다 한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도 많아요. 그래서 저 혼자 해요. 효과가 몇 프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핑계가 생겨요. 전에 선생님하고 할 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러닝 20분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거 러닝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마스크 썼으니까 5분만 하자. 이게 아마 효과 3배일 거야. 또 이렇게 전에 선생님 이거 할 때는 12개 하세요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6개월은 체력만 키워놓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계속 뭐를 대요? 계속 내 자신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조금 이따 할 거야. 요즘에 만병의 근원이 뭐죠? 스트레스. 사람이 3번 크게 봤는데요. 1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러면 스트레스래요. 요즘에 가을 되셨는데 입을 만한 옷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죠. 근데 내가 사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사면 뭐라고요? 스트레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대요.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누가 시키면 더 스트레스래요. 나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혼 생활. 나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래요. 말도 인생도 하려고 하지 말고 반응하려고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려고 하면. 근데 반응하려고 하면 자연스러운 자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면 말이 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하려고 하면 마치 공이 탁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딱 튀는 건데 부딪히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오려고 하면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말이나 소통은 대부분 반작용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가 언제 나냐면요. 제가 보기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바로 직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천불이 날 때 그때 사고가 나거든요. 그때 말을 함부로 해요. 남편한테. 그리고 그때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그때 자식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왜? 너무 천불이 나니까 나도 이 불을 꺼낸 거예요. 근데 그 불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뒤져버렸겠죠. 그리고는 또 그 사람은 자기는 성격은 쿨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뒤에서 뭐라고 안 해? 난 뒤끝은 없어. 난 뒤끝은 없는 사람이요. 앞끝이 심한 사람이죠. 앞끝이 엄청 심한 사람. 예? 근데 사람들은 전신 거울로 자기를 한번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살다가 시계도 보고 창밖도 보고 거울도 보고. 근데 그거는 진리가 비추어졌을 때도 그러지만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치를 안 사람이
자기를 벗을 때 그 사람이 그를 통해 그 사람의 몸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어느 만큼인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대가 있고 저는 제 시간대가 있고 그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자기 삶의 시간대인 것 같아요. 정답을 내려서 그렇게 살아라. 당신은 지금 몇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뭘 소망합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나요? 최근에 제가 엄마가 83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엄마가 나한테 어렸을 적부터 해줬던 아주 일상적인 반찬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걸 유튜브로 남길까? 그래서 엄마 음식은 별것도 아닌 건데 막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엄마 이렇게 맛이 있어? 나 그거 엄마 가르쳐 주면 안 돼? 엄마가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연을 조금 쳐야 돼. 엄마 맛.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이 로봇가 진짜 인간이 됐는지를 실험을 해요. 근데 이게 성별로는 여자 로봇이에요. 근데 엔지니어가 남자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이 저녁에 이제 이 엔지니어가 퇴근하잖아요. 그 로봇은 실험실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는? 근데 이 여자가 물어봐요. 그 남자가 퇴근하려고 하고 출근하면 이렇게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이게 인간의 사랑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보여주는 너무 좋은 대사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퇴근을 했는데도 난 그게 생각나. 그 일이요. 그럼 그건 그 사람 직장 아니죠. 그건 그 사람 사랑이고 그 사람 길이에요. 근데 그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상당히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고마운 줄을 우리가 모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익숙해지면 쾌락이 아니니까. 제가 뭐 한자 하나 쓰겠습니다. 이거 일신 우일신 하지 아니하면 일신 우일신 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한번 새로워지지 못하면 반복되는 시간과 루틴은 고마워지지 않고 불평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받은 걸 고마운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것만을 원한다면 그것을 저는 목마름이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너무나 몸에서 많은 엔돌핀이 솟아나네요. 그럼 재미란 무엇이냐? 집중한다는 게 재미있다는 뜻이래요. 키스 해보셨어요? 시선의 끝에서 키스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선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냐면 마음의 끝에서 나온다고 해요. 마음이 시선을 만들고 시선은 키스를 만들죠. 사람들이 키스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해요? 손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안거나 뭐 허리를 안거나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되게 간단해요. 제가 보기에 인간이 자기의 사랑을 찾으려면요, 그 첫 번째는 어디에 집중되냐를 찾는 게 바로 키스 같은 거죠. 내가 뭐 할 때 집중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시간이 가냐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람 대부분 잘 돼요. 대부분 안 되는 경우는 하다가 많은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만나면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이나 장소나 이 일과 상관없는 걸 하나 갖고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김연아 선수 시절에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뭐 이른 아침부터 이거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하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해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웃으면서 이래요. 그냥 하는 거지 생각 없어요. 너무 밝게, 너무 예쁜 모습으로, 예? 여기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것이 원래 훈련 시간이라서 나 그냥 한다. 그리고 요 비슷한 인터뷰를 몇 개 묶은 거를 뭐 외국 사람이 하면서 뭐, 제발 좀 그냥 해요. 그냥 하라고. Just do.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엄마가 너를 믿는다. 이 말의 배경이 뭐예요? 네가 잘못하지 않을 것. 엄마가 없는 곳에서도 네가 잘못하지 않고 똑바로 잘할 걸 엄마는 믿어. 엄마는 CCTV야. 근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어딜 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걸 더 우리가 폭넓게 해석한다면 당신이 무엇이 되어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엇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전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전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엇나가도, 당신이 실수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난해도 전 당신의 편에 설게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는 싸우는 가정, 안 싸우는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는 가정과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연이 희극 배우의 강연처럼 밝다면 그 이유는 하나래요. 희극 배우 뒤에는 검정색 커튼이 있기 때문이래요. 제가 보통 사람보다 밝은 게 아니라 제 뒤에 검정색 커튼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밝아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래 나도 검정색 커튼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씩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래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돈은 추억 만들려고 버는 거래요. 부자 되려고 돈 버는 건 너무 슬퍼요. 이제 남자분들 봐보세요. 결혼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의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를 계속 봤기 때문에 예쁘다는 느낌이 무뎌지는 시기가 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여자가 잘 알아듣고 소통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면 남자는 그 이쁘다는 느낌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 결혼하시기 전 분들이라면 예쁜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시는 여자분하고 결혼하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셔서 지치시는 날이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현역에 있던 은퇴를 했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든 외모에 출중함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었든 아주 젊음을 유지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지지받고 누군가로부터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걸 우리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냐 안 하냐는 전 뭘로 훨씬 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열정이나 희생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과 가장 가까운 카테고리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예의 있게 그 남자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되게 좋은 친구 관계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랑의 가장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의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예의 있다면 기다리셔라. 만약에 당신과 연결될 사람이라면 선생님에게 돌아오실 겁니다. 여자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로 헤어진다고 그래요? 성격 차이죠. 근데 성격 차이는 되게 고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소통이 안 돼서 헤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고 사업 파트너도 그렇고 우리는 소통이 안 돼. 근데 이제 연인인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랑 이렇게 안 맞는구나.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뭐 어떤 남자 원하세요? 어떤 남자 원하세요? 그럼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원해요. 남자들은 질서 지킨 사람이 좋아요. 대화는 안 해도 돼. 그냥 침묵해도 돼. 침묵해도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남자하고 사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남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 머리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가 말하는 나 이상하지 않아라는 게 무슨 말귀인지를 알아듣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울리다고 말해줘. 이 신호예요. 어울리다고 말해. 나 살쪘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딱 좋아. 아니, 왜 살을 빼려고 그래? 귀엽다니까. 자기 키는 68kg 전후가 귀여워. 난 마른 여자애들 제일 싫어해. 그 말을 해달라는 신호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랬어? 너무 힘들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보통 이러지 않거든요. 형 힘들어 그러면 그만둬, 이 새끼야. 남자들은 좀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형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 이 새끼야. 먹어 이 새끼야.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으라. 비둘기 키우는 남자들은 진짜 먹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주려고 먹은 거예요. 엄마 돈 좀 보냈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대부분? 왜 보내? 너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보내. 엄마가 너 힘들게 키웠잖아. 근데 엄마 미안해서 이렇게 말 못하겠어. 이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동은 했는데 이게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신호로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가장 중요하게 못 알아듣는 건 제가 뭔 거 같냐면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걸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나한테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신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상황들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과 표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프다든지 너무 속이 상한다든지 슬프다든지 외롭다든지 그때 우리의 부모나 선생님이나 형제나 친구나 연인이나 내 자신이나 내 아이나 내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참 좋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들었을 때 그 들은 말 때문에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시간이 선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하느냐? 살아있는 시간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한 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지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정말 소중하면 가꾼다고요. 샤넬 들고 있는데 장마 왔어요. 비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퉁, 짭. 소중하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는, 병의 의미는 고통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살아있는 시간에 대한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외부에서도 말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혼을 했으면 이혼녀라는 말을 하고, 그건 이혼녀가 아니고 그건 이혼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 단어잖아요. 내가 인생의 시기에 이혼을 경험한 것이고, 내가 인생의 시기에 왕따를 경험한 것이고, 내가 인생의 시기에 공부를 안 했건 못했건 그 시기를 경험한 것인데,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를 자꾸 먹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나를 먹게 내버려 두고. 이건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부디 우리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걸 못했을 때 자기의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죠. 결과를 못 얻었을 때 실패자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걸 원했고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내 몸에 박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얻은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을 내 소망이다라는 거죠. 내 소망.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의사가 되는 거, 강사가 되는 거, 사장이 되는 거,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타겟이에요. 목표.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의 소망에 가까워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본 거는 그 해본 경험치들이 우리 몸에 쌓이니까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위기예요. 위험한 기회. 위험하지만 기회. 이 말 누가 했냐면, 아니 인스타에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도 인스타 대문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때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잘못되면 그때 우리는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 상처만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웃어? 자기 상처에 둘러싸여서 사는 거죠. 평생. 그리고 그게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누군가가 말하면 안 들어버려요. 자,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몇 개 중에 하나를 해요. 1번 터져요. 2번 불이 나버려요.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우리 딸 너무너무 멋있다. 엄마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있고, 엄마 나 대기업에 입사했어. 자만하지 마. 자만. 겸손. 항상 겸손. 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야. 이런 부모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때까지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게 너무 힘 빠져요. 고통이라는 통증이 찾아올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통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재수가 없거나 운명이나 팔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 삼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고통은 시그널, 신호다. 뭐라고요? 고통은? 신호.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이 신호가 무슨 뜻이지? 주황색 불이 운전할 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자꾸 주황색 불에 갔어요. 그럼 사고가 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주황색 불이 켜질 때는 주위를 보고 서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만 요즘에 이런 일이 계속 막 안팎으로 들어오지? 그럼 이 짜증은요, 다시 또 짜증의 에너지를 또 불러들여요. 그러면 뇌가 괜찮게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때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있어요. 나를 죽이고 상대와의 관계를 힘들게 해버리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나만 손해요. 전 세상 어디를 가든 봐보세요.
그런 일을 꼭 일어나요.